국내 15개 은행의 현금 입출금 거래 서비스가 9월부터 싹 다 바뀝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대변화가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영상과 함께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들을 꼭 집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통장, 그 안에 돈이 보호받는 한도가 9월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2001년 이후 23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예금 보호 한도가 드디어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은행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요. 9월 1일부터는 그 2배인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고 계시죠.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9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예적금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까요? 다행히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라면 모두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7천만 원짜리 계좌와 8천만 원짜리 계좌가 있다면 총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금만 1억 원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은행 업무를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주변에서 은행 지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2019년 말 전국에 6,738개였던 은행 영업점이 2023년 말에는 5,747개로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약 5,690개까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바일 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운영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 업무를 해결하니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은행 방문이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업무, 처리 방법인데 갈 수 있는 은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프라인 오픈뱅킹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에 가서 신한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이 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15개 주요 은행이 참여해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곧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이 A은행인데 집 근처에는 B은행만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A은행 업무를 보려면 멀리 떨어진 A은행 지점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B은행에 가서 A은행 계좌 조회도 하고 현금 입출금도 하고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현금 입출금과 계좌 이체는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서비스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을 어느 은행에서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러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변화는 단순히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교통비를 써서 멀리 있는 은행까지 가야 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죠. 하지만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아무 은행에나 가면 내 주거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이는 특히 농촌 지역이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을 보면 현금 입출금, 계좌 이체 등
기본적인 업무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대출 상담이나 새로운 상품 가입 등은 여전히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잖아요.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이용할 때도 추가 수수료가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 편의 정책인 만큼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 금융업계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이 일반화된 것도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은행 간 벽을 허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여러 은행이 서로의 시스템을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보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원래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은행 대리업 제도는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아닌 다른 업체들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5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곧 더 자세한 일정과 내용들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근처 은행에 가서 내 주거래 은행 잔액을 확인하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도 하고 현금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아무 은행에나 들어가서 급하게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은행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다녀야 했는데 앞으로는 저기 은행 간판이 보이네 하고 아무 은행에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버스 타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뱅킹을 주로 사용하시겠지만 가끔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복잡한 업무가 있을 때는 여전히 은행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까운 아무 은행에나 가면 되니까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예금 보호 한도 상향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하느라 관리가 복잡했던 분들은 이제 좀 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한 보호 한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국민 편의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필요하면 관련 교육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미리 설명해 드리거나 함께 은행에 가서 새로운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우리의 금융생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 상향, 그리고 혁신적인 오프라인 오픈뱅킹 제도까지.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변화에는 항상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편의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마치 모바일 뱅킹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후에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면 그만큼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면 변화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 변화들이 단순히 편의 증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소외 계층을 줄이려는 사회적 목적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변화들은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편의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서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함께 정보를 공유해 나가요. 다음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이막이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랍니다.